안녕하세요. 가크타 일본어의 가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운전하면서 자주 듣는 방송이 있는데요. KBS 월드 라디오의 현해탄에 뜬 무지개, 겐카이나 다니 타츠니지 라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일마다 다른 진행자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 한일 양국의 새로운 화제나 또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게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전부 일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운전하면서 쉐도잉 연습용으로 중얼중얼 따라하기도 하고요. 또 혼자 동시통역 연습도 해보면서 여러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말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따라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새로운 표현과 내용들을 접할 수 있고 다들 진행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제가 애청하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중상급 이상 되시는 분들 일본어 공부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추석 특집으로 스미다 아이코상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마음속으로 응원하던 가수 중에 하나인데요. 한일 탑10쇼에서 막내로 활약하며 상큼 발랄,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한국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코상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초중급이라서 인터뷰 내용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연습하던 동시통역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들려줘 너의 한국 생활. 네, 들려줘 너의 한국 생활. 이 코너에서는 한국에 사는 일본 분에게 아껴둔 한국 에피소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추석 스페셜로 스트로트 걸스의 막내 가수 스미다 아이코상을 모셨습니다. 스미다 아이코 16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걸스 재팬에서 톱7에 들어가 그 이후 한국에서 방송된 음악 배틀 한일 가왕전에도 출연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긴기라기니 사리게 나끄는 유튜브 조회수 6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일 탑10쇼에 출연하면서 럭키팡팡이라고 하는 유닛으로도 활동, 학업과 음악이라는 두 가지를 소화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걸스의 스미다 아이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일 가왕전이 방송된 이후에 한국에서 엄청난 유명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매일매일 엄청 바쁘시죠. 네, 감사하게도 네, 매일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최근에 한일 가왕전에 출연한 멤버하고 같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땠나요, 콘서트는? 지금까지는 댓글 같은 거를 통해서 팬분들이랑 교류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엄청난 애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TV 녹화하고는 달라서 좀처럼 하기 힘든 체험을 하셨죠. 네. 반응도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텐션으로 되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요. 훌륭합니다. 팬레터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나요? 네, 감사하게도 집에서요. 팬레터용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집에서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보관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에 돌아가면 좀 정리를 해서 쏙 넣고 올 생각입니다.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이 팬레터는 일본어, 한국어 두 가지 언어로 보내주시나요? 네, 첫 번째 장에 한국어로 쓰시고 두 번째 장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한 일본어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쁩니다.
일본에서 트로트 걸즈 재팬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파이널리스트가 된 이후에 이제 한일 가왕전에 출연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원래부터 이 트로트 걸즈 재팬에 출연하신 계기는 뭐였나요? 트로트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디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의 트로트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오디션의 테마가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쇼와 가요 같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개최가 됐었기 때문에요. 마침 제가 졸업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예능 스쿨에 다녀서 그 예능 스쿨 앞으로 해서 그 트로트 걸즈 재팬의 오디션 자료 같은 게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요. 당시에 저는 오디션에 참가한 적이 정말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첫 오디션에서 이런 활약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제일 못 따라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좀 어리신데도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출연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더 놀랍네요. 그 한일 가왕전에서는 여러 가지 곡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특히 긴기라기니 사리게나크는 공식 유튜브에서 600만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엄청난 일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될 때는요, 아마 620만에도 아마 넘어설 겁니다. 그 외에도 동영상 사이트에 여러 가지 노래를 하신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잘했다라는 거, 퍼포먼스도 포함을 해서 마음에 드시는 곡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가왕전에서는요, 아무래도 발렌티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도전적인 곡이어서 저 춤추면서 노래한다라는 것을 원래도 하기는 했었지만 그 한 곡을 완전히 노래하면서 춤추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긴기라기니 사리게나크도 춤을 추긴 했었는데요. 발렌티가 운동량이 엄청나서 그래서 체력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습할 때부터 가장 많이 노력한 곡이란 생각이 듭니다. 체력 만들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요? 팔굽혀펴기나 그런 건가요?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호텔 주변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좀 달리거나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을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무리겠네요. 이분은 그냥 정지한 채로 노래를 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발렌티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와인레드의 마음, 와인레드는 코코로, 굉장히 최근 곡인데요. 그거를 듣고 1위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발렌티였는데요. 한국 분들 와인레드의 마음이라는 곡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참고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TV에서는 특히 지상파가 그런데요. 일본의 방송을 잘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틀 수 없는 건 아닌데요. 틀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한일 가왕전에서는 케이블 TV이긴 하지만 일본의 곡을 방송을 했다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한일 양국의 음악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고요. 한일 가왕전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좀 예상을 하셨나요? 처음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일단은 일본인 저를 좀 받아주실까라든가 현지 분들이 좀 다정하게 잘 대해주실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말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한국어 레벨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녹화 들어간 순간 정말 그 불안감 어딘가로 확 사라졌습니다. 스태프분들도 정말 잘 대해주셨고요. 한일 가왕전 수로 녹화에서는 관객분들이 계신 녹화였는데요. 거기에서 엄청난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녹화할 때부터 여러분들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서 안심해서 노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소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굉장히 좀 당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작년 12월부터 트로트 걸즈 재팬이 시작이 됐어요.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로 개인적인 생활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하고 좀 다르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올해 2월부터 2월까지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요. 게다가 한국에서 노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도 트로트 걸즈의 결승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릴 것도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노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서울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인가요? 원래부터 한국을 좋아하셨나요? 한국 문화라든가? 네. K-팝을 좋아해서 자주 듣곤 했었습니다. 나이대로 봤을 때도 그렇네요. 그게 지금은 그런 K-팝의 발상지인 서울에서 직접 노래를 하고 있네요. 작년에 저한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직 학교 다니시죠? 네.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꽤 하드 스케줄이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 과제를 열심히 한다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하니까요. 인터넷으로 레포트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정말 무엇보다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요.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레포트를 쓰는 거는 대기업 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참고로 학교의 친구들 반응은 어떤가요? SNS에서 꽤 나도 봤어 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원래 저는 이 활동 자체를 친구들한테는 별로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활동을 했었어 라든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점점 알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화제가 되면은요, 검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김기라기니 사리게나크는요, 추천 영상으로 떠서 이거 스미다 아이코 아니야? 봤어? 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에 자동으로 떴습니다. 그게 굉장히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아이코상인데요. 최근에 한일가왕전에 같이 나온 한국의 김다연 씨하고 같이 럭키팡팡이라고 하는 유닛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한 그룹 중에서는요. 다국적인 걸즈 그룹이 많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일 유닛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유닛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6월 달에 이상은 씨의 담다디를 디스코풍으로 어레인지한 커버 싱글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그 일본어 버전도 발매를 했습니다. 둘이서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한다거나 그리고 6월에는 또 일본에서 개최된 트로트 걸즈 재팬의 게스트로 다연 씨를 모셔서 일본에서 담다디 일본어 버전을 선보여드리기도 해서요. 한일 양국에서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약간의 뭔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벌써 무지개가 뜬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런 열정이 넘치는 아이코상인데요. 오늘은 KBS 월드라디오의 리스너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들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마츠다 세이코상의 푸른 산호초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유진즈의 하니가 도쿄돔 공연에서 노래를 해서 일본에서도 다시 큰 인기를 얻은 곡인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한일가왕전의 갈라쇼에서 트로트걸즈 멤버들 4명이서 노래를 했던 곡인데요. 그 한일가왕전 녹화를 할 때 한 달 정도 합숙 같은 느낌으로 한국에 와서 굉장히 그 사이에 관계가 저희가 깊어졌기 때문에 이 곡도 저에게 있어서는 추억이 많은 곡입니다. 그러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상이 부르는 푸른 산호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입니다. 생방송으로 바로 들었네요. 동영상으로 여러 가지 보기는 했는데요. 엄청난 퍼포먼스라든가 굳이 말하자면 허스키한 보이스에 좀 클리어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닭살이 돋네요. 네, 아무래도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 바로 듣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꼭 콘서트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아이코상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여기부터는 아이코상의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5초 이내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초 지나면 의자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네, 몰래카메라 같네요. 5초 이내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는? 닭 한 마리. 좋아하는 K-POP 가수는? 별로 얘기한 적 없는데요. 투어스. 한국에서 산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옷입니다. 한국에 관한 마이붐. 요즘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한국어 한마디는? 잘 먹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다행이네요. 엄청 머리 회전은 풀가동시켰습니다. 예, 빨랐네요. 5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요리 닭 한 마리. 일본 분들한테 괜찮죠. 한국에 오셔서 여러 번 드셨나요? 네, 한 10번 정도는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소스가 꽤 맵거나 하잖아요. 다대기도 들어가고요. 그런 건 괜찮은가요? 매운 거. 찌개같이 새빨간 것은 잘 못 먹는데요. 약간 매운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좀 못 먹는다라든가 그런 음식 있나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맛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먹던 순댓국을 엄청 새빨간 것을 제가 좀만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드시나 봐요. 네. 근데 한국 오기 전에는 정말 못 먹었었는데요. 한국에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활약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매운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좋아하는 K-POP 가수 트와이스인가요? 투어스입니다. 트와이스도 물론 좋아하는데요. 지금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좋아하기 시작해서 아직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만나신 적은 있나요?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만났는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진 않았나요? 그냥 스쳐 지나갈 때 그냥 인사한 정도입니다. 런지씨, 긴기라기니. 예, 저는 이렇게 숨어가시고. 근데 아마 상대 쪽에서도 알아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럴까요?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진 같이 찍어달라든가, 뭐 김기라긴이 춤을 춰본다라든가, 갑자기 인사할 때 김기라긴이 춤을 추면은 そんな人もやばいけどね。トゥアスさんっていう 네, 투아스. 人気ですよね。それから韓国で買ったものの中で 그리고 한국에서 산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옷. もう買い物もかなりされてるんですか？ 쇼핑도 자주 하시나요? 그렇게 자주는 못합니다. 원래 무력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쇼핑을 해도 그냥 아이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책을 좋아해서요. 자주 엄마하고 같이 호텔 주변을 걷거나 하는데요. 옷은 꽤 샀습니다. 이 옷도 마침 한국에서 산 옷인데요.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일본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뭐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거 사가시나요? 네, 미용 관련 제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팩이나 그리고 한국 김을 엄청 큰 상자로 해서 여러분 자 드세요 라고 드렸더니 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定番ですよね。 다음 질문은 한국 관련 마이붐 요즘 빠져있는 거? 브이로그를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쉴 때 막상 쉬는 날 자 놀러 가자라고 해도요. 이렇게 잘 몰라서요. 좀 사전 조사를 한 건 아닌데요. 언젠가 오게 될 쉬는 날을 위해서 뭐 예습 같은 거네요. 네, 인기 있는 곳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체크해둔 곳 있나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요. 동대문에 라이트쇼? 쇼핑몰에서 라이트쇼를 해서요. 보러 가고 싶었는데 엊그제까지여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브이로그 같은 거는 뭐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가보신 곳 있나요? 같이 그 트로트걸즈는 나츠코상이랑 같이 명동 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명동 좋죠. 예, 일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일본어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스미다상은 근데 명동 같은 데 걸어 다니면은 아무래도 알아보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명동은 그 한일 탑텐쇼 시작된 이후에는 명동 같은 데는 가지 못했는데요. 공항에 도장 찍어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권 보시고 스미다 했고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플레임으로. 그분도 꽤 조용하신데요. 가끔 무서운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이 스미다 했고 네, 한국어 잘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재밌는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한국어는 잘 먹겠습니다. 괜찮네요. 저는 노래하는 거, 먹는 거, 노래하고 춤추는 거 다음에 먹는 거. 지금 순서가 뭔가 먹는 게 더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발음도 지금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발음도 엄청 좋으신데요. 일본에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은 보통 수고하셨습니다를 먼저 배우시는데요.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근데 잘 먹겠습니다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음식 관련된 한국어는 금방 외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같은 거는 금세 외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활동을 하실 거고요. 교류를 통해서 점점 이제 활동 폭을 넓혀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언젠가는 이제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실 것 같은데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미다 아이코상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끝나는 건가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코너는 마지막에 항상 정해진 질문을 드리는데요. 스미다상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코상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深いですね。굉장히 깊은 질문인데요. 갑자기 깊은 얘기, 예,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天気を 글쎄요. くれた国ですかね。 전환기를 가져다 준 국가. ターニングポイント 나라입니다. 하이. 예, 터닝 포인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やっぱり네. 2月まで 2월까지는 정말로 제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가수 활동은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닐 정도고요. 지금 한국에서의 활동이 조금씩 일본의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환기, 좋은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감사를 계속 하면서 겸허하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高校生みたいじゃない 어휘 선택이야 고등학생인데도 네, 겸허하게 의욕적으로 네, 아이를 사랑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요. 아이코상에게 반대로 사랑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아이코의 아이 사랑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아이코의 아이 사랑을 캐치프레이즈처럼 쓰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요. 전환기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전환기가 분명히 올 거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무대에서 더 글로벌하게 활약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KBS 라디오의 애청자분들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웃으면서 대화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내용 다시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듣기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聞かせてあなたの韓国ライフ。はい、聞かせてあなたの韓国ライフ。このコーナーでは韓国に住む日本の方にとっておきの韓国エピソードを聞いています。はい。今回はチュソクスペシャルということで、トロットガールズの末っ子、歌手の隅田愛子さん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トロットガールズの隅田愛子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韓日花王戦が放送されてからというもの、韓国で超有名人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いやいや、でも毎日毎日今忙しいでしょう。そうですね、本当ありがたいことに、すっごい充実してます、毎日が。素晴らしいですね。こうやってね、来てくださってとても光栄なんですけれど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は最近この韓日花王戦に出演したメンバーたちと韓国でコンサートをされたと。そうなんです。聞いたんですけど、どうでしたか、コンサート。いや、なんか今までなんかコメントとかでファンの方と交流することはあ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直接対面で歌うと、すごい熱量とかを感じて、すごいなんかもう愛を感じました。いや、でも実際にね、の人気をこうやって自分のご自身の目でご覧になられて、やっぱテレビの収録とはね、違ってなかなかできない体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しかもなんだろう、反応も生で聞けるので、すごい私も同じテンションで返さなきゃっていうのですごい、普段よりいいパフォーマンスができたかなとか思ってます。なるほどね。普段よりもさらにそうです。素晴らしいですね。なんかファンレターとかもたくさんもらったんですか？いや、ありがたいことに、すごいお家で、ファンレター用のボックスを作ってるんですよ。すごい。お家で？そうです。で、そこにいろいろ保管してて、今回も日本に帰ったらちょっと整理して、シュッて入れとこうかなって思ってます。いいですね。ね、嬉しいでしょうね、ファンの方ね。じゃあやっぱりファンレターは日韓、韓日両方の言語で届くもん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で、しかもなんか、1枚目に韓国語で書いて、2枚目にすごい一生懸命練習した日本語で書いてくださってる方もいて、すごいもう皆さん優しいなと思って。嬉しいですよね。はい、すごい嬉しいです。
で日本でまずそのトロットガールズジャパンというオーディション番組を受けて、はいそこでファイナリストになったことからこの韓国の韓日花王戦に出演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そもそもこのトロットガールズジャパン、これに出演した経緯は何だったんですか？トロットにもともと興味がおありだったんですか？そうですね、正直その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るって決めた時は、はいその韓国のトロットについてはよく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んそのオーディションのテーマになったのが、はいそのトロットっていうのが日本でいう昭和歌謡みたいなものだよみたいなそうですね感じで開催されてたので、はいでちょうど今私卒業発表してはいるんですけど、今芸能スクールに通っていて、そこの芸能スクール宛てにそのトロットガールズジャパンのオーディションの資料みたいなものが届いたんですね。はいでそれを見て、当時私がオーディションに参加したことが本当に一度もなくて、でもうちょっと挑戦してみようっていう気持ちで応募ボタンポチリとしました。初めてのオーディションでそうです。このご活躍なんですね。そうです素晴らしいですね。ね。もう自分が一番追いつけてないです。そうです。いや、僕は見る限りは、お若いながらにも、いろいろなこうね、場数踏んできて、練習されてきたの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も、初めて聞くと、さらに驚きですね。そうですよね。ねで、そのね、韓日花王戦では、いろいろな曲を披露されて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特に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ね、公式の YouTube で600万再生されてる、これすごいことじゃないですか。本当にもう皆さんたくさん聞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多分これ放送されてる頃には、620万回も超えてるはずですよね。ねえ。で、他にもね、その動画サイトの方には、たくさんのね、歌われてる動画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その中でご自身でこれはよくできたな、パフォーマンスも含めてなんですけど、なんかお気に入りの曲だったり、なんかあったりしますか？花王戦の中では、はいやっぱりバレンティが、あーすごいなんか自分でも挑戦の曲で、はいそれがなんか、踊って歌うっていうことをもともとしてきてはいたんですけど、はいその一曲を全部歌いながら踊るっていう経験が実はあんまりなかったので、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も踊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そうバレンティがすごい運動量で、だからもう体力作りから始めたので、練習の時からなんか一番頑張ったなって感じがします。体力作りで、例えばどういうことされたんですか？腕立てとかね。本当にそんな運動系なの？でも走り込みちょっとしてましたね。なるほどホテルの周りをちょっと鼻歌歌いながら走ったり。なるほど。いや、だってまだ10代で、もう関わらず体力作りしなきゃいけない。もう俺らもう絶対無理よ。もうすごい静止して歌いますよ。いや、でもそれだけの努力あって、めちゃくちゃ素晴らしいステージですよ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もバレンティい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嬉しいです。ただね、ワインレッドの心、もうよかった。すごい最近の曲を聴いてくださってて。あれを見た瞬間、ちょっと1位変わったかもと思いました。その前まではね、バレンティだったんですけどね。ワインレッドの心で。韓国の方は結構ワインレッドの心好きだったりしますからね。素晴らしい。嬉しいです。ちなみにご存知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これまで韓国のテレビって特に地上波はそうなんですけども、日本の曲を流さない、別に流せないわけではないんだけども、流さないという暗黙のルールがあったんですね。そうですね。でこの韓日花王戦では、ケーブル系とはいえ日本の曲が流れるということが大きな話題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でこれをきっかけにね、今後韓日の音楽交流がさらに活発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の声も上がっています。で、韓日花王戦がこれだけ大きな反響を呼ぶと、そもそも住田さんも予想されていたのか？もう最初その収録するために来た時は、はい、まず日本人の私が受け入れてもらえるんだろうかとか、その現地の方優しいのかなみたいな不安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しかもその時も本当に全くもうアニュアセヨとカムサハムニダしか喋れないぐらいの韓国語のレベルだったので、本当にもう不安の方が大きい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収録入った瞬間本当にもうその不安はどっかに吹っ飛びました。やっぱりもうスタッフさんも優しいですし、でその日韓花王戦の収録ではその観客の方がいる収録だったんですね。でもそこからやっぱり熱気がブワーッと、なんか日本人だけどすごいアットホームな雰囲気で、すごいもうその収録の時から皆さんすごくあったかかったので、もうすごく安心して歌えた記憶があります。でもこうやって今お話し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けど、声がバンって
一直線に入ってく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多分すごく肝が座ってらっしゃるんだなと思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え、なんかそんな感じがしました。本そうなんですけど、まあ、それにしてもその去年のね、12月からトロットガールズジャパンが始まってですね、はい1年も経たないうちに、まあ本当ご自身の生活なんかも一変さ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韓国で活動し始めて、もう韓国に来る前に持っていたイメージとちょっと違ったな、なんていうふうに思ったりすることありますか？そうですね。もう私、今年の2月ぐらいまで本当に普通の高校生をしていたので、もう、しかも韓国で歌うよって言われたのも、そのトロットガールズジャパンの決勝間近の時だったんですよ。あーなるほどだからもう、イメージする間もなく、あれよあれよという間になんか韓国行って、歌ってみたいな感じだったので。もう気づいたらソウルで歌ってた感じで。そうなんです。もともとは韓国お好きだったりとかしたんですか？その韓国の文化だったり。そうですね。K-POP は好きで、よく聞いたりしてました。なるほど。そう、まあ年代的にもそうですもんね。そうですねそれがね、今やその K-POP の発祥の地であるソウルで、自分が歌ってるっていうね。もう去年の自分に教えてあげたいです。頑張ったらこんな未来が待ってるよって。確かにね。はい。なるほど。日本では学校にまだ通われてる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韓国と日本を行き来する生活をして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かなりハードスケジュールで大変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どういうふうにこれを乗り越えてらっしゃるのかっていうのは気になりますね。やっぱり飛行機の中で課題頑張ったりとか。やっぱり学校行けなかったりするから。そうです。で、なんかインターネット上でレポート提出したりとかしてます。で、なんかやっぱり私歌うことと踊ることがもう本当に何よりも心から大好きで、もうだから歌うことと踊ることができてるから頑張れ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なるほど。はい。飛行機の中でレポートってもう大企業の社長みたいな。会長みたいな、もうヘリコプター移動みたいなね。ちなみにその学校のお友達の反応はどうですか？いや、ほんとなんか SNS で結構見たよって言ってくれてる子がいて、そもそも私この活動自体をあんまり友達に言ってなかったんですよ。なるほど。だから、愛子ちゃんってこんな活動してたのって言われることが多くて。びっくりですよね。そうですね。だからもう日韓でやっぱ広がってきてるんだなって思うとすごい嬉しくなります。いや、これだけ話題になってるときっと検索せずともアルゴリズムでポンと出てきたって友達もいると思うんですよ。あれ愛子ちゃんだみたいなね。特にやっぱ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では、なんかおすすめに流れてきて、隅田愛子って思って見ちゃったって言われたりしますね。僕も今回こうやってお会いするっていうことも全然知らずに、YouTube に上がってきてましたからね。本当ですか？ですよね。上がってきて、だからそれがすごいアルゴリズム的にね、すごいいろんな人の目に触れてるという感じで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で、本当そんな忙しい毎日を送っている愛子さんなんですけれども、最近この韓日花王戦に一緒に出ていた韓国のキム・ダヒョンさんと一緒にラッキーパンパンというユニットを組んで活動されてるんですよね。そうなんです。で、今までこうやって活動されてたグループの中で多国籍なガールズグループは多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やった韓日ユニットってすごい珍し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ユニットではどのような活動をされて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6月にイセウンさんのダムダディをディスコ調にアレンジしたカバーシングルをリリース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で8月にはその日本語バージョンもリリース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で2人でやっぱ韓国の音楽番組で歌わせていただいたりとか、で同じ6月にはその日本で開催したトロットガールズジャパンのコンサートにダヒョンちゃんゲストで来ていただいて、で日本でダムダディ日本語バージョンを披露するっていうこともしていて、日韓両国で歌を歌っ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うので、やっぱこれから私たちがちょっとしたなんか日韓の架け橋的なことになっていけたらもう虹がかかってますね、その橋にはね。ちょっとよくわかんないですけど。すげえわかるでしょ。いやでもすでにもうそのような役割をさ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本当ですか？嬉しいです。そんな情熱あふれる愛子さんなんですが、なんと今日はKBS ワールドラジオのリスナーのために歌声を披露してくださると伺っております。そうなんですよね。はい。何を歌っていただけるんでしょうか？はい、今日は松田聖子さんの青い珊瑚礁を歌わせていただきます。この曲はニュージーンズのハニさんが東京ドーム公演で歌ったことで結構日本でもすごい再沸騰してる曲なんですよ。なるほど。そうなんです。私にとっては日韓花王戦のガラショーで、ちゃんと
トロットガールズのメンバー4人で歌わせていただいた曲なんですけど、はいはいその日韓カオセンの収録の時に1ヶ月間、そう合宿的な感じで韓国にいて、はい。すごいその間に絆が深まったんですね。ーなので、この曲も思い出と思い入れが強い曲です。なるほど。ということで、それではね、歌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はい。隅田愛子さんが歌う青い珊瑚礁です。 감사합니다。 いや素晴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ちらのことですよ。ねえ。うん。生で聞けちゃいましたね。ですね。うん。本当動画とかでね、僕、いろいろ見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ごいパフォーマンスだったりね、どちらかというと、こう、なんかこう、ハスキーなボイスの中に感じる、なんかクリアな雰囲気みたいな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はいなんか、直接聞くとすごい鳥肌もんですよ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パワフルな歌声っていうのをやっぱヘッドホンとかね、スピーカーを介してじゃなくてこう生で聞くと、いや、それは俺らだけだから。リスナーさん申し訳ございません。ぜひコンサートの方にいら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ぜひぜひ。ねえ素晴らしい。んさて愛子さんの歌声を聞かせていただいたところで、はいここからは愛子さんのプライベートに迫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はい。韓国の好きなものについて、一問一答で伺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一問一答。質問したら5秒以内に考えないと5秒以答えてくだ内。さい。はい。これ5秒わかりました。超えたら、はい椅子に電流が入るそんなとかシステムない。なかったっけないないない。ドッキリみたい。 5秒以内に、はいお答えください。頑張ります。まず1問目からいきます。はい。最初の質問です。はい。一番好きな韓国料理は？韓国料理、高まり。好きな K-POP 歌手は？あんまり言ってないんですけど、トゥアスさん。韓国で買ったものの中で一番お気に入りのものは？買ったもの、服ですかね。服。はい。韓国に関するマイブームは？マイブーム、YouTube で韓国旅行の Vlog を見る。はい。最後の質問です。はい好きな韓国語の一言は？一言、잘 먹겠습니다。いいですね。やったうまく落ちましたね。素晴らしい。よかった。めっちゃ頭フル回転してました。早かったですね。あやった5秒余裕でしたけども。余裕でしたね。まあ一つずつね、伺っ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はいまず一番好きな料理、タッカンマリ。はい。まあ日本人受けはいいですよね、タッカンマリ。もう韓国に来て何回も食べられたんですか？そうです。もう10回ぐらい食べてます。でも結構ソースが辛かっ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確かに。タデギっていうね、作ってね。はいあれは大丈夫なんですか？辛いのとか。チゲみたいな、もう真っ赤はダメ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辛いのはいけます。なるほど。逆にじゃあもうこれちょっと食べれないなみたいな韓国料理あったりします？なんだろう、今のところ、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もう全部美味しい。でもなんかマネージャーさんが食べてるスンデクね、真っ赤なやつを、ちょっとだけくださいって言って食べたらちょっとお水大量に飲まないといけなかったです。なるほど。辛いのがちょっと苦手なんでしょうかね。そうですね。でも、韓国来る前本当にダメだったんですけど、来始めてからちょっとずつ食べ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もね、今後韓国で活動されていくわけですから、辛いものもトレーニングされないとね。そうですよ。ちょっとチャレンジ。じゃあ続いての質問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好きな K-POP 歌手はTWICE さん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トゥアスさんですね。トゥアスさん。そうです。トゥアスさんトゥアスさんはもちろん好きなんですけど。はい、すいません。今もうデビューしてそんな経たないですよね。そうなんです。なるほど。でも私もちょっと最近好きになったので、まだちょっと知識不足ではあるんですけど、お会いとかされたことは2回ぐらい。もうあるんですね。もうあるんだ。いやもう、すれ違った程度なんですけど、一方的に、かっこいいと思って。それだけはしなかったんですか？すれ違った時に、挨拶程度です。さりげなく。はい。ギンギラギンギね。私はもう隠して。なるほど。でも向こうもご存知でしょうね、多分。いや、そうなんですかね。絶対ご存知ですよ。絶対知ってると思う。ねそうですかね。ちょっとアピール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今度ちょっと写真一緒に撮ってくださいみたいな。ギンギラギンギのね、振り付けちょっとやってみたりね、周りで。急に挨拶の時にギンギラギンを唱えたら、もうこっち見てってことで。なんかやってるなって。そんな人もやばいけどね。トゥアスさんということで、大人気ですよね。それから韓国で買ったものの中で一番お気に入りのもの、服。そうです。もう買い物もかなりされてるんですか？あんまり
きてないですね。なんか、あんまりもともと物欲がなくって、なので、なんかショッピングしても結構ウィンドウショッピング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でもお散歩が好きで、結構お母さんとホテルの周りを一緒に歩いたりするんですけど、はい。服は結構買いました。ちょうどこの服も韓国で買ったんですけど。よくお似合い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こう、今に、行ったり来たりされてたりするんですよね。はい。で、その時に、こう、なんか日本の友達とかご家族とかに、お土産的なものをなんか買っていかれたりします？やっぱなんか美容系のもなるほのど。が喜ばれますね。パックとかね。あ、そうです。あとなんか韓国海苔をめっちゃ大きい箱でも、どん、皆さんどうぞって。ああ。やったら、もう一瞬でなくなりました。そうだよねすごい人気でびっくりしました、もう。もうポリポリ、時間あったらみんなポリポリ食べてますもんね。定番ですよね。そして続いての質問だったんですが、韓国関連のマイブームは、YouTube で Vlog？ そうです。を見ること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これ、それなんでなんですか？なんかやっぱオフの時に、いざオフになった遊びに行こうって思ってもなんかあんまり土地勘もないし、まあ確かによくわかんなくて、だからちょっと下調べじゃないですけど、いずれ来るオフのために予習みたいな感じで。そうですそうです。なるほど。結構人気なとこをいっぱい調べてます。どこかなんかこうチェックしておいた場所とかあるんですか？なんかもう終わっちゃったので行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トンデムンの、なんかライトショーでなんかショッピングモールでライトショーやってて見に行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おとついまでだったので行けなかったです。せっかく予習したのにね。そうなんですよ。でもね、ああいうそういう Vlog とかだったらカフェとか、ね、食べ物屋さんとかたくさんね、おしゃれなとこ出てきますけど、なんか実際行かれたとことかあります？なんか同じトロットガールズの夏子さんと一緒にミョンドンデートしました。確かにミョンドンでいいですからね。すごい日本人の方がいっぱいで、ちょっと日本語がめっちゃ聞こえてくるから、あれここ日本なのかなみたいな錯覚しました。なるほど。でも隅田さんあれじゃないですか。ミョンドンとか歩いてたら、さすがにあれ指さすでしょ？言われません？なんか、そのミョンドン、その日韓トップ10ショー始まってからあんまりミョンドンとか行ってないんですけど、空港のハンコをしてくださる方い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時パスポート見て、隅田愛子って言われたことがある。ね、フルネームで結構静かですけどね、おとなしいけど、なんだったらちょっと怖い人多いですけど、そんな人が隅田愛子韓国語チャランだって言われました。韓国語上手だねと。言われました。素晴らしい。面白い話ですね。そして最後に好きな韓国語はチャイモッケス입니다。はい。いただきます。はい。いいですね、元気で。なんか、私、歌うこと、食べること、間違えました。歌うこと、踊ることの次に、食べること。ちょっと食べること、今一瞬順位上がってました。間違えた。なるほど。そうなんです。だからもうなんか、今からご飯食べれるって感じがして好きです。もう発音もね、でも何度も言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よね。そうなんです。発音もすごい綺麗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だからもう。なんか日本からね、仕事で来られた方とかは、スゴハショスミダはすげえ先に覚えてる。お疲れ様でしたと。これあるあるなんですけど、チャイモッケスミダは初めてでした。本当ですか？いやもうなんか食に関する韓国語はもうすぐ覚えれました。맛있겠다、맛있어요。めっちゃすぐ覚えれました。なるほど。美味しいとかね。はい。まあ本当これからもね、韓国で活動されるでしょうし、まあいろんな人たちとね、交流して、どんどん活動のね、幅を広げ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頑張ります。本当そのうち本当手の届かないところまで行って。もうちょっと今日で最後かもしれない。最初の最後。やめてくださいね。また遊びに来ていただきたいなと。そうですよね。ね思いますよね。さて今日は韓国でも大人気の歌手、隅田愛子さんにお話を伺ってまいりましたが、そろそろ最後の質問の時間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もう終わるんですか？早いですね。もうちょっと喋りたい。実はこのコーナー最後にお決まりの質問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隅田さんにも答えてもらいたいかなと思うんですが、愛子さんにとって韓国とは？深いですね。いきなり深くなっちゃうんですね。でもすごく軽く答えても大丈夫です。そうですか？なんだろう。天気をくれた国ですかね。天気。天気。なるほど。ターニングポイント。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です。やっぱり2月まで本
当に普通の高校生をしてたので、はい。私の歌手活動は韓国から始ま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くらいのですし、その韓国での今の活動が少しずつ今日本での活動にもつながってきて、すごいこれからもなんか頑張っていきたいなって思いますし、転機、後期をくれたと思うので、それとたくさんの愛をいろんな方から今いただいているので、その感謝をし続けながら謙虚に貪欲に頑張っ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結構ワードがね、高校生みたいじゃない？謙虚で貪欲にね。い素晴らしいですね。愛をね、いただいたと言っても、住田さんのね、歌声で愛を逆にもらってる方たちも多分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ら。そうですかね。これからも皆さんに愛子の愛をたくさんお届けします。それいろんなところでも言ってるんですか？ちょっと愛子の、本当ですか？嬉しいです。愛子の愛、ちょっとキャッチフレーズみたいにしてます。いいですね。で、まだまだね、愛子さんお若いですから、転機とはおっしゃいますけど、今後、第2、第3の転機、必ずやってきますからね。今よりもより広いステージで、さらにグローバルにね、ご活躍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頑張ります。我々も、KBS ワールドラジオ日本語リスナーの皆さんと一緒に、応援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ぜひお願いします。また遊びに来てください。また遊びに来てください。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すごい楽しいです。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愛子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